자,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어서 이제 코덱스 안에 설정 부분이 있는데 그 설정에서 이렇게 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실 텐데 이 부분 먼저 한번 잡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요 정도만 해도 되겠구나, 이 정도 설정이면 충분하겠구나 라고 그렇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일반입니다. 일반으로 들어가시면 일단 코딩용이나 일상 작업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코딩용 씁니다. 학습지 만들기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코딩이라는 이제 기능을 활용해서 만드는 거라서 코딩용을 쓰고요. 일상 작업용은 안 써봤는데 써보면 아마 웹페이지에서 선생님이 챗GPT 쓰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코덱스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진화된 프로그램이라서 저는 코딩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동 검토 이거 체크해 놓고요. 전체 접근 권한 이거 체크해 놓습니다. 전체 접근을 해도 어차피 선생님이 폴더 단위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폴더를 넘어가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접근 권한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일반, 커서 이 기본 열림 위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선생님이 코딩을 할 때 필요한 거예요. 코딩할 때 다양한 이제 코딩 파일들을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 열어볼래? 라고 하는 거라서 저는 커서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해놓으시면 돼요. 선생님 거의 쓸 일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코딩 하시는 분 아니면. 자, 언어 중요하죠? 한국어로 하시면 됩니다. 한국어. 자, 그리고 이제 메뉴 막대 표시 그냥 체크하시고요. 이런 실행 중 절전 모드 방지는 체크 안 합니다. 긴 프롬프트 이것도 체크 안 하고요. 속도는 항상 표준으로 해놓습니다. 이제 고속으로 하면 엄청 빨리 달 거예요. 토큰 사용량이 너무 세니까 표준으로 하시고요. 후속 행동은 뭐냐면 코덱스가 일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선생님이 명령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전 대기열 추가로 하신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스티어링 하면은 선생님 입력하자마자 바로 얘가 반영을 해서 작업하던 방향을 확 바꿔버리는 거고요. 대기열 추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일들 시켜놓은 일이 있죠. A라는 일이 끝나고 나면 그 밑에 대기열에서 이제 바로 이어서 선생님이 적어 놓은 걸 그대로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티어링은 지금 하는 걸 중단시키고 바로 시키는 거. 대기열은 지금 하던 걸 모두 완료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후속 작업으로 하게 하는 거. 대기열로 하시면 좋아요. 코드 리뷰 안 건드리셔도 되고요. 추천 프롬프트 이거는 얘랑 대화할 때 뭘로 대화하면 좋을까 하는 건데 전 별로 사용 안 합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하지 추천한 걸로 안 하고 다른 앱 설정 가져오기 안 건드려 봤어요. 다 안 하셔도 됩니다. 팝아웃 창 이것도 안 하고요. 근데 받아쓰기도 다 꺼놓고 나머지도 다 안 했습니다. 받아쓰기 아까 전에 했던 것만 나오네요. 바로 앞 강의에서 했던 거. 자, 그리고 알림인데 완료 알림 켜기에서 집중하지 않았을 때만 돼 있고 권한 알림은 활성화돼 있고 질문 알림도 활성화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프로필입니다. 이 프로필이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면 토큰 사용량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 보니까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저도 1.9억 토큰을 사용했다라고 하네요. 최장 시간은 2시간 26분이고 현재 51일 동안 이 코덱스를 쓰고 있긴 합니다. 1월 말에 1월 23일부터 1월 23일이 간단히 별 얘기는 아니지만 뭐냐면 아주 행운이 있는 날이었죠. 카카오가 GPT 프로 버전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 라이센스가 원래 한 달에 36만 원인가 그랬는데 이벤트를 하면서 3만 원인가의 프로 계정을 뿌렸어요. 그래서 개발자 커뮤니티가 그때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1인당 5개씩 제한이었는데 그때도 제가 운이 좋게 저도 그걸 빨리 알아서 구매를 해놔서 지금 프로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토큰 수가 95억 토큰이 나오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그 학교 계정으로 쓰시면 플러스 계정을 쓰거나 그렇게 하실 텐데 예컨대 학교에서 이거는 그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제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학교마다 선생님들의 숫자가 많아서 플러스 계정을 한 4-5개를 산 다음에 그걸 1년치를 사서 전체 교사가 돌려 쓰고 있고 그러실 거예요. 6명에 1명씩 1개 계정씩 6명에 1개 계정씩 이렇게 하실 텐데 제가 이제 플러스 계정도 써보고 프로 계정도 써봤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프로 계정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계정을 6개를 사서 이제 1년 동안 쓸 비용이면 거의 플러스 계정 하나당 1년 비용이 한 50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그럼 이제 6개 하면 5, 6에 30, 300만 원 정도인데 거기에다가 100만 원 정도만 더 보태면 아마 프로 계정 12개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프로 계정 하나 써서 전교사가 돌려 쓰는 게 훨씬 더 사용량이 많고 다양한 기능과 훨씬 더 똑똑한
GPT를 사용하시는 걸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플러스를 쓰실 텐데 앞으로는 이제 좀 프로 버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 코덱스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 학교마다 전부 다 이제 프로를 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저희 학교도 이제 저는 지금 일단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도 내년쯤에는 그렇게 프로 버전을 사서 선생님들끼리 이제 함께 쓰는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듭니다. 모양으로 가볼게요.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시스템 그대로 두시고 테마나 이런 것도 저도 손 하나도 안 댔어요. 이 코딩 관련된 거 할 때 이런 코딩 소스 코드가 나오죠. 근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건데 아무것도 손 안 댔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좀 눈이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UI 글꼴이나 코드 글꼴 이것만 조금 조정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재밌는 건데 팻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원래 엔트로픽에서 이제 먼저 만들고 나서 코덱스가 바로 따라한 것 같은데, 뭐냐면 지금 코딩 할 때 지금 무슨 코딩이 작업되고 있다라는 것을 화면에서 팻 같은 걸 띄워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코덱스가 꺼졌더라도 팻은 옆에 보이게끔 하는 걸로. 근데 옛날에 우리, 이러면 나이대가 좀 드러나긴 하는데, 우리 옛날 컴퓨터의 PPT를 사용하신 선생님들께서는 PPT에 강아지 한 마리가 나와서 뭐 설명해 주는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거랑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옛날이었나요? 앱샷이라는 것은 코덱스한테 보여줄 스크린샷을 찍는 건데 앱샷으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컴퓨터에 있는 스크린샷으로 캡처해서 그 다음에 그 화면을 코덱스한테 넣어줘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건 그 기능을 코덱스가 하나를 더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축키를 만들어서 편하게 쓰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기존에 쓰던 게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냥 안 건드립니다. 자, 구성인데요. 여기가 좀 중요하죠. 이 승인 정책이라고 있는데 코덱스가 승인할 요청 시점을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on requ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untrus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선생님이 일일이 체크하면서 하는 건데 저는 다 코덱스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그래서 on request를 했습니다. 내부하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떤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는 나한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샌드박스 설정도 이제 워크스페이스 라이트로 해놨습니다. 그 영역 안에서 활동을 하도록요. 풀 액세스 해도 될 것 같은데 워크스페이스로 해놓는 게 조금 더 안전한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샌드박스는 이렇게 해놨고요. 보고 이제 선생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네트워크 액세스는 허용을 했고, 코덱스 종속성, 다른 파이썬 도구나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체크했습니다. 개인 맞춤 설정으로 가면 여기도 조금 중요하죠. 보면 코덱스가 어떻게 대답할지 저는 친근함으로 해놨고요. 맞춤형 지침이 여기가 있는데 여기를 좀 잘 세팅을 해놔야 된다라고 합니다. 코딩할 때. 저는 뭐냐면 얘한테 이렇게 지침을 줬어요. 역할은 그냥 보시면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본 작업 방식을 항상 아래 포맷 형태로 보고하게끔 해서, 첫 번째 네가 완료한 것이 뭐냐, 두 번째 현재 진행 중인 것이 뭐냐, 그리고 세 번째 완료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할 일은 뭐냐, 네 번째 이 결과를 다시 분석했을 때 리스크가 있거나 혹은 확인해야 될 사항은 뭐지? 라고 이렇게 4개 단계로 작업 결과를 말하게끔 했습니다. 저 코딩을 좀 자주 해가지고 코딩할 때마다 요걸 해놓으면 편하더라고요. 그냥 완료한 것만 뜨면 다음 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데 코덱스가 다음 할 일이 뭔지를 알려줘요. 그러면 다음 할 일이 이거네? 그럼 이거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거 부분이 안 됐다는 거구나. 그러면 이 부분을 내가 한번 이제 지시를 해봐야지 라고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생각지도 몰랐던 리스크 같은 걸 여기다가 보고를 해주면 그럼 이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 해결하세요 라고 제가 명령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춤형 지침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메모리 실험용인데 지금 이제 얘가 베타 테스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메모리는 다 안 켰어요. 메모리를 켜놓으면 얘가 나와의 대화를 수집해서 앞으로 대답을 할 때 과거에 있었던 기록을 바탕으로 참고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길들여져서 제가 원하는 바가 뭔지를 아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저한테 맞춰서 대답할 것 같아서 저는 메모리는 항상 끄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처음 보는 사람을 접하듯이 창의적으로 대답을 하게 하려고 저는 메모리 활성화는 다 끕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막 그런 밈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대화를 바탕으로 챗GPT가 나를 뭐 그리게끔 하거나 그런 것도 있던데 저는 그런 거는 잘 안 되게끔 이 메모리는 아예 꺼버립니다.
그거 있고, 키보드 단축키는 말 그대로 키보드 단축키죠. 선생님 실용적으로 받고 싶은 대로 바꾸고 쓰시면 돼요. 저는 아예 하나도 안 건드리고 사실 단축키 잘 안 씁니다. MCP 서버도 저도 잘 몰라요. 이제 외부의 프로그램들을 연동하는 것 같은데 플러그인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뭐 유사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잘 안 써요. MCP는 거의 안 씁니다. 이 체크만 해놓고 뭐 펜슬이라는 거 한번 썼었는데 요즘엔 펜슬도 잘 안 씁니다. 훅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연결 있는데 요거는 한번 써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맥북을 제 핸드폰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폰이 연결되어 있죠. 제가 연결해 놓은 이 아이폰에다가 명령을 내리면 이 맥북에서 알아서 이렇게 동작을 하게끔 하는 게 연결입니다. 이 맥 제어라고 돼 있죠. 이 기기가 검색되고 제어되도록 허용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핸드폰에서 맥을 통제하면서 코덱스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써야 될지는 좀 고민 중인데 일단 연결해 놨어요. 다른 기기 제어가 있는데 이게 좀 놀라운 거죠. 코딩하는 입장에서는 사람들은 엄청 놀랍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맥을 토대로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 A, B, C 컴퓨터 4대다. 그러면 그 4대를 이 맥에다가 연동을 시켜 놓는 거예요. 맥북에다가 맥 미니 그리고 맥 스튜디오 맥 미니 2개 더 이렇게 해서 연결을 딱딱딱딱 해 놓으면 이 맥북 하나로 그냥 그 모든 컴퓨터를 이제 조정을 해서 코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맥 스튜디오 같은 게 성능이 제일 좋으니까 맥 스튜디오한테는 이렇게 가장 어려운 무거운 일을 시키고 맥 미니들한테는 좀 가벼운 자료 조사 시키고 이렇게 해서 코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맥 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건 아직 그 윈도우에서는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윈도우에서 지금 그거 컴퓨터 유즈 이제 하나 개방해 준 것 같은데 여튼 오픈 AI가 윈도우보다는 맥이랑 조금 더 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굳이 이거 안 하셔도 윈도우로 코덱스 해도 충분해요. SSH는 저도 잘 뭔지 모르고 코딩 하시는 분들은 뭔가 다른 뭐 프로그램이나 뭐 연결하는 거겠죠. 그 어떤 다른 것들을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자, Git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GitHub에다가 이 작업을 올릴 때 코딩하던 작업을 올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거의 코딩 하시는 분만 사용하시고 일반적인 선생님들께서 코딩 안 하시는 분들은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코딩을 하지만 Git은 거의 안 써요. 왜냐하면 Git이라는 게 공유 드라이브 같은 개념이라서 만약에 제가 회사를 거느리고 회사에 개발자 직원들이 한 4명이 있는데 동시에 앱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올려놨던 A 1.0 버전에다가 누군가 이제 제가 거느린 직원 개발자가 뭐 A 1.1 버전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데이터를 누적해 가면서 그걸 하나로 이제 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Git인데 앱 개발 안 하시면 거의 사용 안 하시면 그대로 두시면 돼요. 이제 환경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앱으로 돌아가게 해보면 앞에서 여기 프로젝트를 다 만들어 놨었죠. 자, 이 프로젝트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작업 트리가 있는데 이것도 코딩할 때 필요한 겁니다. 예컨대 내가 만들어 놓은 앱에 몸체가 있으면 그 몸체에서 예컨대 팔 한 짝만 바꾸고 싶어요. 근데 이 몸체 자체 폴더에서 팔 바꾸기 막 작업을 하다 보면 몸체가 무너지거나 균형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폴더를 따로 만들거나 작업 트리를 하나 딱 만들어서 여기서 팔 만들기 작업만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업 트리를 본체하고 딱 붙여버리면 새롭게 팔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작업 트리라는 기능인데 거의 저도 사용을 안 합니다. 코딩할 때도 저는 그냥 하고요. 이게 중요하죠. 브라우저. 코덱스라는 프로그램이 내 컴퓨터 안에 있는 웹 브라우저를,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구글 크롬을 사용하게끔 해놨는데 이걸 직접 사용하면서 사람처럼 검색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브라우저. 주석 스크린샷은 항상 포함했고요. 그래야 얘가 이거 스크린샷을 탁 찍어서 어떤 버튼이 어디에 있고 이러면서 정확하게 얘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권한도 승인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항상 묻기라고 되어 있는데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묻기로 해놨어요. 왜냐하면 얘가 제 구글 로그인이 되어 있는 구글 크롬을 토대로 뭘 잘못 작업하다가 결제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서 뭐 코딩하거나 이럴 때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냥 항상 허용을 해놓는데 웹 브라우저로 넘어가는 순간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글쓰기를 이상한 데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묻기라고 해놨습니다. 브라우저는 체크해 두시면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코덱스가 이제 거의 사람처럼 행동하게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브라우저입니다. 컴퓨터 사용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코덱스가 이제 자기가 컴퓨터를 알아서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덱스가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앱들, 예컨대 카카오톡에다가 어떤 대화를 쓰게끔 해서 전송하는 것도 얘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걸 저는 켜놓는데 이것도 해놓으면 좋습니다. 구글 크롬도 체크해 놓으면 좋고요. 잠겨 있을 때도 이거는 새로 추가된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채팅 안 했고요. 보관된 채팅은 뭐냐면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이제 코덱스랑 대화한 내역 중에 필요 없는 거 너무 많이 쌓이면 복잡하잖아요. 필요 없는 거는 이제 보관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예컨대 옛날에 사용했던 것들을 다 아카이브에 보관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다가 필요 없으면 여기서 다 삭제를 해버리면 되죠. 근데 아카이브 바로 지워버리면, 아카이브 보관 없이 바로 지워버리면 나중에 내가 이걸 대화를 다시 불러와서 이게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대화가 사라져버리면 그걸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카이브에 먼저 저장을 해놓고 완벽하게 이제 필요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대화를 다 지워버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옛날에 했던 것들이 쭉 나오죠. 보관된 채팅이라는 거고, 아카이브 보관 취소하게 하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보였던 그 이 프로젝트 안에 채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앞에서 보였던 채팅이 너무 많아서 필요 없어졌다 그럼 아카이브로 보관하면 여기로 오게 되는 거고요. 여튼 그렇습니다. 사용량 및 청구가 있는데 여기선 이제 선생님 플랜이 나올 거예요. 보면 저는 프로 플랜으로 해서 월 200달러로 나오는데 선생님 플러스 플랜이나 뭐 프로 플랜이나 고 플랜이나 나오겠죠. 그리고 이 플랜은 그대로 보시면 되고, 크레딧 잔액은 전 충전 안 합니다. 크레딧 잔액 충전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플랜을 쓰시는 게 좋긴 해요. 그리고 사용 한도가 있는데 코덱스나 뭐 다른 엔트로픽의 클로드나 사용 한도는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5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한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7시 25분까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96% 남은 거예요. 그리고 주간 사용 한도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컨대 이건 훨씬 빨리 줄어들겠죠. 5시간 동안 쓰는 거는 딱 이제 예컨대 100이다 라고 치면, 그럼 이 5시간 사용하는 게 이제 쭉쭉쭉 모여가지고 주간 한도가 되는 겁니다. 주간 한도는 그러니까 뭐 한 3, 4천 되겠죠. 그래서 예컨대 제가 100을 다 썼다 그러면 7시 25분 이후에 다시 그 100이 차는 거고, 주간 한도는 일주일 동안 쓸 수 있는 내역인데 이걸 다 써버리면 이제 6월 7일 이후에 초기화돼서 다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 프로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토큰 사용량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만약에 주간 사용이나 월 이제 사용을 걸어 놓지 않으면 아마 오픈 AI가 적자일 겁니다. 지금도 적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거 걸어 놓은 걸 거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설정해서 이 정도 저는 설정해 놓고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교사의 입장에서 코덱스를 사용할 때는 이 정도만 설정해 놔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코덱스를 활용해서 제가 수행평가 채점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것으로 이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